안녕하세요. 진수최입니다. 네,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님을 초청하여 최근 노동조합법 개정, 노동안전종합대책 등 한국 정부 고용노동 정책 방향에 대해 기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셨습니다. 관심 있는 기업들의 참가 신청 바랍니다. 네, 이렇게 문자를 주셨고요. 네, 오늘 두 번 주셨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음, 제가 뭐 말씀을 드리자면요. 사실 그 미국의 블랙록 정도 되시면은 음, 그 미국 정부를 지원해 드리기가 그래도 좀 용이하시겠죠. 더군다나 그 블랙록을 창립하신 분이 또 백인이시고 유대인이시고 음, 그분은 이제 미국에서 자수성가하신 분이시니까 음, 아무래도 미국 정부를 좀 지원하시고 또 편을 드시기가 좀 쉬우시겠죠. 그런 거는 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제 그분께서 말씀하셨던 것 중에 하나가요. 미국 회사 주식을 25%를 외국인이 소유하고 계시대요. 그 중에 이제 한국 분들은 그렇게 많은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세계에 한국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또는 어, 장관님들께서 이제 또는 고위직 공무원님들께서 또는 그냥 일반 국민들만 하더라도요. 일반 국민분들만 하시더라도 이제 외국에 나가 보면 한국의 위상을 알 수 있는 거잖아요. 한국 안에서는 잘 그냥 언론 기사 같은 걸 언론 기사 등으로 방송이나 언론 기사 등으로 이제 접하는 거고요. 그런데요. 어, 저는 이제 좀 저는 사실 좀 미약합니다. 네. 미약하죠. 네. 뭐 제가 뭐 재벌도 아니고 네, 재벌도 아니고요. 그냥 회사를 만들기는 했지만은 지금 걸음마 단계인 회사도 있는 거고요. 사실 뭐 기업인이라고 하기에도 좀 그렇습니다. 네. 근데 물론 좀 한 5년 이상 된 회사도 있긴 하지만요. 그래도 그렇게 내실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네, 내실이 별로 안 좋아서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런 쪽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지원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드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음, 그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제조 또는 자동차 제조 그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근데 이제 음 제가 그 미국 뉴욕시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전망대를 운영하시는 회사 주식도 한 30만 원치 갖고 있거든요, 현재요. 예전에는 더 많았지만 지금은 30만 원치 갖고 있거든요. 뿐만이 아니라 뭐 나이키도 50만 원 갖고 있고 근데 개인으로 봤을 때는 뭐 적은 개인으로 봐도 적은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이 막 많이 갖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어 한국 한국인이라면은 그 위상이 조금 올라가는 거죠. 많이 올라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지원을 생각을 해보는 거죠. 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요. 어,
글쎄요. 이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좀 이해를 많이 해주시는 분이시라면은 어, 저도 이제 좀 마음을 놓고서 말씀을 드리죠. 근데 괜히 다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거를 좀 어, 포용이 잘 안 되시면은 말씀드리기도 좀 어렵잖아요. 제 입장에서는요.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근데 뭐 안전을 중시하시는 거는 저는 찬성이에요. 저는 건설사는 주식이 거의 없습니다. 네, 현재로서는 건설사는 주식이 거의 없는데요. 그래서 사실 건설을 하시는 기업인들께서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부분이지만요. 저는 일반론으로서 안전을 중시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안전을 중시했을 때 사실 생산성도 더 높아진다는 그런 경영 사례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이미 뭐 1920년대인가 30년대 그때 시기에요. 이미 그 제조 그러니까 이제 철강 분야였던 것 같아요.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안 그 노동자분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했을 때 오히려 생산성이 올라가더라. 그런 경영 사례가 있습니다. 네, 제가 근거를 갖고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근데 이제 그게 한국은 너무 성장 주도를 했단 말이죠. 성장 주도의 경제 성장을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작용이 엄청난 거죠. 성장을 했는데 너무 많은 희생을 치른 거죠. 이제 그 부분을 좀 노동자들도 인권을 챙기자라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는요. 저는 완전히 찬성해요. 그게 이제 사실 좀 느린 것 같아도 그 수혜를 노동자 분들도 누리셔야죠. 땀 흘려서 일하시는 분들인데요. 그러니까 안전을 중시하시는 부분은 진짜 100% 찬성하고요. 일관됩니다. 네, 일관된 입장이고요. 네. 그게 이제 기본 전제로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기본 전제로요. 기본 전제로 어, 안전이 우선시 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제 노동에 관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잖아요. 단기간에요. 네. 근데 이제 어, 많은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중에서는 또 음,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이제 장관님께서 또는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어느 정도로 다른 의견을 포용하실 수 있으신지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니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죠.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기업인이라고 하기도 좀 그래요. 이게 규모가 커지면은 기업인인 거죠. 어떻게 보면요. 네, 네, 규모가 커지면은 이제 자산 규모가 커지면은 기업인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일반 투자자에서 더 성장해서요. 그런데요, 사실 대기업 회장님들 뭐 이런 분들께서 더 해당이 되실 수도 있으시니까 그분들이 사실 목소리를 내셔야 되는 부분도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맞을 수도 있는데요. 네. 근데 저는 일반론으로 말씀드리는 것도 어, 사실 제가 뭐 예를 들어서 건설사 주식이라도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게 이제 그게 이제 더 뭐랄까 합리적일 수도 있는데요. 어, 그렇지 않다 보니까요. 저는 이제 어떤 제 분야라고 하면요. 제 분야에서 대한민국 정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근데 그것도 너무 힘이 미약해요. 제 자산 규모가 뭐 얼마 되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문자를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약간 궁금한 게요. 어, 그냥 이거 신청 안 해도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어, 만나 뵙고서 그것도 이제 좋은 경험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만나 뵙고서 다른 기업인분들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도 들어보고 또 신청이 받아들여져서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으면은 좋을 수도 있죠. 네, 좋을 수도 있는데요. 일단 시간이 좀 촉박한 감이 있어서요. 오늘이 22일인데요. 네, 조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오후에 촬영하다가 네, 좀 방해가 돼가지고 다시 촬영을 하는 거고요. 어, 진짜 사람은 뭐 소중하지 않으신 분은 뭐 많지 않겠죠. 설마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 신청을 하지 않더라도 어, 이 고용노동부 쪽을 제가 음, 등한시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제 뭐 직원도 없는 회사인데 제가 만든 회사는 직원도 없어요. 그냥 저 혼자서 한단 말이에요. 유튜브도 그렇고요. 근데 이제 어,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은 하루 24시간 뿐이고 또 저는 혼자고 하다 보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신청을 안 드릴 수도 있다는 부분인 거고요. 뭐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없고요. 네, 일단 시간이 좀 촉박한 느낌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좀 실례가 아니라면은 좀 현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탐색이 좀 필요합니다. 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문자를 주셔서 그리고 그래도 이제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좀 그래도 의견을 수렴을 해 보시려는 어떤 정부의 노력 그런 부분이 보인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은 네 긍정적이고요. 어, 좋은 의견들 수렴해 주셔가지고 좋은 행정을 좀 선한 영향력의 행정을 펼치시면은 또 선거나 뭐 평판이나 명성이나 어떤 위상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좋은 결과를 또 보시지 않으실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네, 우선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문자 주셔서 감사하고
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사회에 기여하는 방법이요. 공헌하는 방법이 뭐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찾아보면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고요. 뭐 어쨌거나 저는 해외 주식에서 배당금을 받으면은 저는 외화를 벌어오는 거고요. 그게 개인 계좌로 들어가지만은 소비는 또 한국에서 하잖아요. 또 지원을 하더라도 한국인한테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는 외화를 벌어오는 사람이고 또 미국이라는 세계 금융에서 그래도 손꼽히는 국가잖아요. 거기서 또 이제 음, 주식 트레이딩을 해도 그게 해외 자본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외화를 꼭 제조업으로만 버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어, 네, 그렇습니다. 뭐 자동차를 잘 판매하셔가지고 외화를 버는 방법도 있는 거고요. 반도체를 잘 판매하셔서 외화를 버는 방법도 있죠. 다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고요. 휴대폰을 팔아서 외화를 버는 방법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저처럼 뭐 개인이지만요. 일개 개인이지만은 이렇게 트레이딩이나 배당금으로 외화를 벌어오는 방법도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22%를 또 한국 정부로 세금을 내잖아요. 네. 그래서 아직은 이재명 대통령님 정부가 어떤 정부인지 잘 모르겠어 가지고요. 아직은 잘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런 건 있어요. 좀 어, 어, 네, 그러니까 이제 지원을 이렇게 그게 심리적인 선에 그친다 하더라도 지원을 하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죠. 국민연금이 해외에서 외화를 수익을 많이 내시면은 그것도 얼마나 든든합니까? 네. 국민분들한테 더 많이 분배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국민연금 형태로요. 그렇기 때문에요. 사회에 공헌하는 방법은 많은 것 같고요. 어, 어떤 미국의 일방주의에 대해서 저는 그거를 좀 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일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 입장에서의 블랙록은 든든하시겠죠. 한국 입장에서의 블랙록은 잘 모르겠지만요. 네, 근데 이제 저는 음, 어떤 일방주의에 대해서는 좀 조정을 해 하는 방향으로 해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서로 윈윈이 가능하다면은 윈윈을 해야죠. 네. 한국도 이익을 보고 미국도 이익을 볼 수 있는 방향으로요. 그런 점에 있어서 좀 어, 지원을 해드릴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문자 감사하고요. 여기까지 잘 들어주셨다면 정말로 감사합니다. 네, 꼭 그 이재명 대통령님 그 정부가 성공하시기를 바라고요. 응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